여러분, 지금 손에 쥔 작은 알약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서히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평생 성실히 일해 모아둔 노후 자금, 그 돈으로 건강을 지키겠다고 비싼 영양제를 사 먹지만 정작 그 선택이 몸을 병들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병실에서 나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건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라며 눈물을 흘리던 어르신들의 모습을요. 오늘은 내과 전문의들의 양심 고백을 바탕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 보조식품 5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노년층이 자주 드시는 보조제들 가운데 약사가 굳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노후의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방과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항상 활력이 떨어진다며 해외 직구로 비싼 영양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의 남성이셨는데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결국 약을 끊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드시던 영양제 속에 간 독성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몸을 위해 삼킨 알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방송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경고이자 지혜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올바르게 챙겨라. 이것이 노후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무등록 보조제. 두 번째, 고용량 비타민과 미네랄. 세 번째, 검증되지 않은 성기능 보조제. 네 번째, 체중 감량 효과를 강조하는 다이어트 보조제. 5번째, 불명확한 성분이 섞여 있는 한방 추출 보조제. 이 5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해치는지 실제 사례와 전문가의 조언을 곁들여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걸러내느냐가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좀 먹는 나쁜 습관과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더 큰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전할 이야기들이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이 이미 하고 있는 선택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오늘의 내용을 내 삶과 비교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보조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건강 보조식품은 바로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무등록 제품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포장과 설명이 붙어 있고 효과가 빠르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식약처나 관련 기관의 안전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올해 70을 넘긴 그분은 무릎 관절이 좋아진다는 문구에 끌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매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아 지인들에게도 추천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 뒤 그분은 급격한 체중 감소와 함께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 보조제 속에는 허용되지 않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기간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간을 손상시키고 전신 건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환자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사본 적 있어요. 효과는 좋은데 괜찮을까 늘 걱정했죠.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도 출처 불분명한 영양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년의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약합니다. 간과 신장은 이미 수십 년간의 노고로 제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검증되지 않은 성분까지 들어오면 그 피해는 배가 됩니다.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모르는 성분은 입에 넣지 마라. 특히 해외 직구 제품 중에는 체중 감량제, 성기능 개선제처럼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고 홍보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위험한 화학 성분을 섞어 효과를 과장합니다. 결국 몸은 망가지고 후회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값싼 가격, 빠른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일수록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고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안전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무심코 드셨던 보조제가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꼭 한번 성분과 출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자산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위험을 키우는 보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강 보조식품은 칼슘제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좋다,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입니다. 진료실에 찾아온 한 남성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환자는 뼈가 약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칼슘제를 하루 3알씩 몇 년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 스스로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칼슘이 체내에 과다하게 쌓이면서 돌처럼 굳어 신장에 큰 고통을 준 것이죠. 환자는 그제서야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내 몸을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칼슘제를 과도하게 먹이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약해져 칼슘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석, 심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조언합니다.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멸치, 두부, 시금치, 해조류 등 식단을 조금만 신경 써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 못지않게 비타민 D, 규칙적인 햇볕 노출,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은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쳐 과유불급의 함정에 빠질 때 그 결과는 되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고사의 교훈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유불급,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균형 있게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챙기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칼슘제를 무조건 챙기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을 계기로
꼭 다시 한번 의사와 상담하고 식습관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특히 노년기에 치명적일 수 있는 잘못된 보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건강보조식품은 철분제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분제를 함부로 복용하면 그 순간부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만나는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지럽고 힘이 없으니 빈혈 같아서 철분제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는 실제로 빈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혈이라고 해서 모두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어지럽다고 말씀하시며 집에서 구입한 철분제를 매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 수치가 갑자기 높아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간에 철분이 과도하게 쌓여 철과다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철분이 축적되면 간뿐 아니라 심장과 췌장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 심부전, 간경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전문의들은 항상 강조합니다. 철분제는 필요할 때만, 검사 후에만 복용하라. 특히 노년기에는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분을 배출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철분 보충은 곧바로 독이 되어버립니다. 철분 부족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빈혈, 예를 들어 엽산 결핍, 비타민 B12 부족 혹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빈혈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철분제를 복용해봐야 증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몸에 부담만 줍니다. 노년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검사와 상담을 거쳐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들이 좋다 하니 먹는 방식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알고 그에 맞는 영양만 채울 때 비로소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스스로 빈혈일 거라 생각하며 철분제를 챙기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계기로 꼭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노년기에 더욱 위험한 또 다른 보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건강보조식품은 고용량 비타민E입니다. 비타민E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에 덥석 챙겨 드시곤 하지요. 하지만 의학 연구 결과는 이와 정반대의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E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립선암 발생률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좋은 영양소라 믿고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된 것이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80을 넘긴 한 어르신은 10년 가까이 고용량 비타민E를 드셨습니다. 피부에 좋다는 말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믿은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결국 심근경색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사들은 비타민E 과다 복용이 원인 중 하나였을 거라 설명했습니다. 좋다는 말 하나에 검증되지 않은 믿음을 따르다 큰 고생을 하신 겁니다. 노년기에는 약 하나, 보조제 하나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제는 몸에서 필요한 만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만으로도 충분히 비타민 E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보조제를 통한 고용량 섭취는 항상 부작용의 위험이 따른다. 반면 음식으로 얻는 비타민 E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뜻이죠. 비타민 E뿐 아니라 모든 건강 보조식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항산화제를 챙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로 내가 먹는 양이 적절한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5번째, 노년기에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또 다른 보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꼭 경계해야 할 건강보조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용량 철분 보충제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만들어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노년기에 철분이 부족한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이나 노년 남성은 철분이 체내에 쌓이기 쉽습니다. 이 철분이 쌓이면 심장과 간, 췌장 같은 장기에 손상을 주고 심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70을 넘긴 남성이었습니다.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철분제를 구입해 몇 년 동안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조금 나는 듯 했지만 이후간 수치가 이상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철분 과부하로 인한 간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죠. 다행히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었지만 불필요한 철분 보충제가 큰 화를 불러온 사례였습니다. 노인의 경우 철분 결핍은 대부분 특별한 질환이나 출혈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철분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만 보충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철분은 부족해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노인에게는 과해서 더 큰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건강보조식품은 그 이름처럼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우선이고 검사와 진단을 거친 후에만 필요한 영양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의학의 오래된 격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년기에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5가지 건강보조식품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허가 직구 건강식품과 고용량 비타민 A, 두 번째는 과도한 오메가3, 세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 E, 네 번째는 고용량 칼슘, 다섯 번째는 철분 보충제였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니 처음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막상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를 습관처럼 드십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흡수율이 달라져서 오히려 해로운 성분이 쌓이기 쉽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꼭 필요한 약은 의사가 처방해 줍니다.
그 외에 스스로 챙기는 보조제는 오히려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먹는다고 따라 먹지 마시고 내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지 검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챙기고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건강 장수의 비밀입니다. 중국 고사에는 약은 곧 칼날과 같아 쓰임에 따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삶을 살리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다가 겪었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며 더 현명한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